김경재 지금 현 상황은 원래는 여자들 군대 원래 안 가잖아요. 지금도 아직까지는 안 가잖아. 아직까지는 안 가는데 원래 안 갔었는데 근데 이제 그게 좀 페미니스트 분들 영향이 좀 큰 것 같아요. 내 생각에. 페미니스트 분들이 막 평등하게 하라 막 그걸 강조를 했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 평등하게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지금 현 상황이 여자도 군대 가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는 안 나왔었어, 그런 말 자체가. 옛날 어른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여자 군대 가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러면 아마 그러실걸요? 뭐 여자가 무슨 군대를 가냐고 그러실 걸 아마 옛날 어른들한테 물어보면. 근데 요즘 젊은이들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할까요? 가야지 그럴 거 아니에요. 요즘 젊은 남자들한테 물어보면은 당연히 평등해야 되니까 같이 가야지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옛날 어른들한테 물어보면은 무슨 여자가 군대를 가냐고 그러실 건데 옛날엔 그랬어. 옛날 인식은 여자가 무슨 군대야 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 페미니스트 분들로 인해서 좀 그런 이제 평등을 강조하면서부터 이제 여자 군대 가야 된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제 그게 팩트예요. 그게 팩트야. 인식이 바뀌었지. 원래는 여자 군대 그런 말은 누가 하지도 않았었는데 그래서 뭐 내 생각이라기보다는 뭐 내 생각을 말한다기보다는 지금 이 상태로 쭉 가면은 가야 돼. 그래야 딸기 친구 이 상태로 가다간 가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팩트다. 원래는 여자 군대 가라는 말 자체가 원래는 나오지가 않았었는데 그 페미니스트 분들이 막 평등을 강조하면서부터 이제 그래? 그러면 평등하게 하려면 여자 군대 가야지 이제 이런 식으로 된 거다. 지금 이제 분위기가 이제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분위기가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근데 또 페미니스트 분들은 또 이렇게 또 주장을 한대요. 평등하되 군대는 안 가는 게 맞다고 주장을 한다는데 그리고 아까 하단 얘기를 마저 끝낼게요. 그 여자 군대에 대해서 나한테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페미니스트 분들로 인해서 이제 그게 여자도 군대 가야 된다는 말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나오기 시작했는데 근데 페미니스트 분들이 주장하는 게 평등하되 군대는 여자는 안 가는 게 맞다.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평등해야 되는데 군대는 안 간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거는 평등한 게 아니죠. 그쵸? 그래서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가게 될 것 같다. 막 말들이 막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막 무슨 뭐 법으로 뭐 만들어야 된다는 등 뭐 자꾸 요즘 젊은이들이 되게 똑똑해졌어요. 뭐 옛날 젊은이들은 뭐 멍청했다는 소리는 아니지만 옛날에는 이제 이런 이 한마디면은 다 통했어. 어떤 말이었냐면은 왜 남자들만 군대를 가야 돼? 이제 어린 애들이 그러면은 이제 여자애들이 그러니까 어린 남자애들이 그러면 여자애들이 여자는 애기 낳잖아. 그러면은 이제 입을 꾹 다물게 됐어. 여자는 애기 낳잖아.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입을 꾹 다물고 이제 할 말이 없어졌었는데 지금은 그 얘기가 안 통한다. 왜냐면은 요즘 젊은이들이 너무 똑똑하고 군대는 의무고 출산은 의무가 아니지 않냐. 그리고 출산은 그 부부가 같이 해서 뭐라 그러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출산은 그 축복인데 부부가 같이 축복을 만드는 건데 그거를 무슨 그런 식으로 군대랑 비교하면 안 되는 거다. 뭐 이제 그런 말이 나오면서 아무튼 저기 뭐지? 맞아.
그 일부 페미니스트 분들이 막 군대를 캠프에 비유했잖아. 그건 진짜 뭐 그거는 진짜 막 진짜 심한 표현이거든요. 군대를 캠프에 비유하고 지금 상황이 엄청 심각하다. 그 일부 페미니스트 분들로 인해서 지금 그래요. 군캉스라고 그러고 너무 상황이 너무 심각하다. 일단 이제 그걸 알아야 돼요. 이제 평등 외치시면서 군대는 가지 않아야 된다고 하시는 그런 여성분들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여성분들이 아셔야 될 게 전쟁이 일어나면은 끔찍해요. 아주 전쟁이 일어나면은 민재 말 맞다나 전쟁이 일어나면요 아주 끔찍합니다. 그 힘없는 사람들은 막 진짜 엄청 끔찍하게 막 엄청 끔찍하게 죽어가고 막 진짜 난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군대를 군캉스라고 부르는 거는 진짜 그거는 진짜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요번 그 사고가 그거예요. 과로로 인해서 일어난 사고잖아요. 그 과로가 심각해요. 과로가 공장에서 일하는 것뿐만 위험한 게 아니고 운전도 그 과로해서 그 졸음운전하면은 엄청 위험하고 뭐 진짜 그래요. 무리한 연장 야간 근로 그 과로가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그리고 나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물론 공부 잘하면 좋죠. 근데 그 공부를 그러니까 머리가 좋아도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뭐 못했든 아니면은 머리가 나빠서 못했든 간에 그거는 그렇게 난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서 공부를 못했든 뭐 무식하든 유식하든 그걸로 뭐 사람을 급을 나누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내 생각에. 그냥 그 사람 그 자체로 소중한 존재 아닐까요? 다 그냥 누구나 다. 그리고 이 한 가지 확실한 뭐 한 가지만 확실한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 확실한 사실 중에 하나는 이 노동 시간이 너무 길었다는 거. 노동 시간이 너무 길었고 그게 문제가 안 되나요? 문제가 되죠. 노동 시간이 너무 길었고 그게 문제가 되고 안전교육 그 사고 방지 대책 그런 게 있었어야 된다. 2인 1조 안전 규칙도 준수하지 않았어요? 그런 규칙이 있었구나. 그거 안전교육에 해당하는 거예요. 안전교육도 있었어야 되고 그리고 이번에 돌아가신 분도 가정환경 때문에 일하신 걸로 안다고요? 그래서 이게 그 뭐 기본소득인가 뭔가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가 너무 무리하지 않아도 우리가 살 수 있게끔 하는 게 그런 장치가 필요하죠. 왜요? 기본소득 이상해요? 왜? 기본소득 다른 나라에서 실패했다고요? 다른 나라에서 실패했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실패를 한 법 없죠. 우리나라에서 성공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요. 이런 사고가. 그 사고를 막을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근데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죠. 이 나라 시스템 자체가 그 사고 방지 대책에 한해서는 제대로 지금 안 돌아가고 있는 거야, 지금. 어차피 한 달만 지나면 파리바게뜨 빵 사먹는 얘들이 위선 털지 마라 1분불매 운동할 때도 다이소랑 유니클로 꾸준히 가던 놈들이 위선 떠는 거 진짜 역겹다. 콜루기 새끼야. 위선 떨지 말고 돈만 받기는 이 솔직한 모습이나 보여줘라. 크크. 위선 떤 적 없어요.
위선 던져왔고요.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 선한 마음을 지향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 성악설? 그거를 믿는 사람이에요. 사람 존재 자체가 원래 좀 평소처럼 솔직해지라고.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난 착한 사람이에요. 민재도 성악설을 믿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개인적으로 인간 자체가 이제 악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이제 교육을 받잖아요.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된다. 교육을 받고 여러 가지 교육을 받음으로 해서 이제 착하게 이제 살려고 노력을 해서 착하게 산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말 그대로 노력이 필요해요. 성경 말씀을 또 잠깐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성경 말씀 중에 요한계시록이라고 있어요. 창세기가 맨 처음 부분이잖아요. 성경책 맨 마지막 부분인 요한계시록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노력에 관련된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때 예수님을 꿈속에서 만나 뵌 사람한테, 너가 누구의 말을 따르지 않고 그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그렇게 믿음을 위해서 노력한 거 내가 안다. 근데 너가 예전만큼 나를 사랑하지 않고 있다. 마음을 되돌려서 예전처럼 나를 사랑하도록 노력해라. 노력하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래서 그 말씀인 즉슨 그 하나님께서도 노력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신다는 걸 알 수가 있다. 내 말의 이게 의도가 뭐냐면은 노력해야 된다는 거야. 내가 엊그저께 얘기하고 그저께도 얘기했죠. 사람은 교통사고로만 죽는 게 아니에요. 그 시스템이 잘못돼도 그 시스템으로도 사람이 엄청 많이 죽는다. 그래서 우리 아까 민재 말 맞다나 그 시스템 좋아하는 사람 어디 갔어? 그 시스템 좋아하는 사람 어디 갔죠? 그 시스템도 잘 못 짜고 말이야. 시스템이나 잘 짜지. 하는 것도 없으면서. 그래서 이 친구, 걱정스러운 면은 사진을 차단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죠. 맞아요. 그래서 필터를 한 거예요. 그냥 뭐랄까? 우리나라는 지금 너무 조금 성에 대해서 너무 좀 까다로운 나라 같아요. 너무, 그러니까 뭐랄까? 19금 사이트들도 막 검색이 안 되는 데도 많고, 아무튼 좀 뭐라고 설명하긴 좀 그렇지만 아무튼 막 좀 그런 면이 좀 있어, 우리나라. 그리고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사람들이 걱정해. 이런 거 올려도 되냐? 이런 거 봐도 되냐? 막 걱정을 해, 사람들이. 근데 좀 그게 좀 뭐랄까? 조금 정상적으로 보이진 않아요. 우리나라의 이 현재 상황 자체가 사람들이 막 올려도 되냐 안 되냐, 봐도 되냐 안 되냐, 막 이렇게 막, 물론 문제가 되는 걸 보면 안 되겠죠. 문제가 되는 걸 문제가 되는 걸 만들거나 문제가 되는 걸 보거나 하면 안 되겠지만, 그냥 일반적인 거는 그냥 일반적인 거는 허용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나라는 너무 조금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면이 있는 것 같다. 딸기 친구, 좀 한국 자체가 보수적인 면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많이 개방적이어졌다 생각하는데 아직은 멀은 것 같아요. 맞아요. 자꾸 외국에서 우리나라 기본적으로 그거 19금 사이트에 접속이 안 된다는 말 외국 사람들이 들으면은 외국 사람들이 들으면 비웃는다고 그럽니다. 너무 야박하고 빡빡해요. 그러니까요. 클럽에서 온라인 모습 만남 하는 거는 규제를 안 하면서 성인 사이트는 규제한다고요? 그러니까요. 그 좀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좀 뭐랄까? 불쌍해. 막 사람들이 인터넷에 올린 글 보니까 올려도 되냐 안 되냐, 봐도 되냐 안 되냐, 좀 막 뭔가 두려움에
두려움에 떨면서 그런 글들을 올린 거 보면은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그건 개인 사적 영역이고 사이트 운영은 법에 저촉된다고. 그러니까 내 말은 그 개인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우리나라처럼 그런 나라가 드물대잖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형태를 보면은, 행태. 우리나라의 행태를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그러니까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는 그런 행태 같다라고나 할까요?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그 띵적 욕구가 있는데, 그거를 막 기본적인 거는 그 자유를 보장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막 제한하고. 시끄러. 어허, 그래요. 그거를 그냥 아예 그냥 잘못한 사람만 처벌을 하면 되는데, 막 그거를 막 그냥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것처럼 그냥 그 기본 자체를 차단을 해버리니까 좀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물론 뭐 문제가 되는 거는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되죠. 예를 들어서 무슨 방이나 무슨 말 있잖아요. 알파벳 방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라든가 막 하면 안 되는 거 막 그리고 막 그 어린 사람들을 막 이제 띵적으로 만들어서 팔고, 막 영상 만들어서 팔고, 이제 그런 건 당연히 못하게 해야죠. 그런 거 못하게 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나라는 그냥 그 사이트 자체를 접속을 못하게 만들어 버리니까, 그냥 잘못한 사람들만 처벌을 하면 되는데, 그냥 아예 그냥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것처럼 그냥 아예 그냥 애초에 그냥 기본 자체를 차단을 해버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타겟팅가 아직 너무 멀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 하면 친구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그게 뭐라고, 뭐 그냥 뭐 이렇게 띵난한 거 그거 뭐 그냥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제 그런 거 안 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생각할지 몰라도,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유독 우리나라나 뭐 이제 몇몇 나라, 이제 그런 나라들만 빼고 다른 나라들은 다 자유롭게 한다는 거. 근데 그런 나라들이 뭐 생각 없이 하는 것 같진 않거든요. 물론 심한 거는 못하게 하는 게 맞는데, 예를 들면 이런 느낌이에요. 이 요리를 칼로 만들잖아요. 근데 칼로 범죄가 많이 일어난다고 해서 칼을 그냥 아예 못 쓰게 만들어 버리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야.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그 미국이 그 띵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보다 법이 더 강해요. 미국이 그 띵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보다 법이 더 강해. 아는 친구들은 알 거예요. 그치, 딸기 친구? 미국이 그 띵적으로 우리나라보다 법이 더 강한데, 근데 미국도 우리나라처럼 안 하잖아요. 그런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있으면 막 가차 없이 처벌하는데, 미국은 가차 없이 처벌하고 막 그 형량도 엄청나. 형량도 무슨 뭐 몇 년이 아니야. 막 그 범죄 저지른 사람들, 그 띵적 범죄 저지른 사람들 그 형량을 보면은 막 몇십 년이에요. 기본이 몇십 년이고, 막 심하면은 막 죽을 때까지 감옥에서 무기징역 시키는 경우도 많고. 이 미국이 그 정도로 법이 강한데도, 미국도 그렇게 안 하잖아. 우리나라처럼. 미국은 뭐 생각이 없어갖고 뭐 그거를 기본적으로 이제 그 문제가 되지 않는 거는 허용하면서 뭐 이렇게 잘못한 사람만 처벌하겠어요? 900년 받은 사람도 있다고요. 그러니까요. 내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미국이 생각이 없어서 뭐 그런 걸 허용을 하는 게 아니다. 그런
그런 뭐 사람들 뭐 사이트 보는 걸 자유롭게 하고 생각이 없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우리나라 같은 나라들이 별로 없다는 거야. 우리나라 너무 막 폐쇄적으로 하니까 또 이 생각이 나요. 폐쇄하니까 우리나라가 조선시대인가 어느 시대인가에서 그 세국정책인가 그런 걸 했었잖아요. 그쵸? 막 외래에서 뭐 못 들어오게 하고 막 다 차단하고 그런 느낌? 그리고 우리나라가 또 글쎄요. 범죄율이 그렇게 낮지도 않잖아. 인구 수에 대비해서 범죄율이 그렇게 낮은 나라도 아니잖아요. 범죄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잖아. 그러니까 내 말은 어떤 사이트가 불법 사이트냐는 거지. 내가 말하기 힘들어. 그냥 무조건 야한 사이트는 다 불법 사이트라고 해야 되냐는 거지, 내 말은. 근데 우리나라는 그냥 다 차단하잖아. 뭐 검색되는 사이트가 있어요? 다 차단돼 있잖아요. 뭐 검색하면은 그냥 페이지 자체가 안 떠. 그냥 다 차단돼 있잖아. 뭐라고요? 새로 고침 막 누르면 다 보인다. 뭘 다 보여? 보이다가도 안 보여. 알겠죠? 그리고 이제 띵 산업이 엄청 발전하고 있잖아요. 이미 세계는 이미 이제 띵적 산업에 옛날서부터 눈을 뜨고 막 띵관계하는 로봇도 지금 막 만들어지고 있는 판국에 이 얘기도 내가 이렇게 힘들게 해야 되나? 내가 이 얘기 한마디 딱 하면은 그렇지 이렇게 딱 그렇지가 나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나한테 피곤하다. 말 한마디 하기 피곤하다 진짜. 이제 무슨 말을 못하겠다 진짜. 접속을 차단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게 많다고? 그러니까 그게 잘못하는 사람들만 처벌을 하면 되는데 그거를 그 자체를 막아버린다는 게 문제라는 거지. 한마디로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뭐 칼로 범죄가 많이 일어난다고 해서 칼로 요리 못하게 칼 못 팔게 만들고 그런 거나 똑같지 뭐. 아니 접속되는 사이트가 많지가 않아. 거의 다 차단돼 있어. 뭐 접속되는 게 거의 있질 않아.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냐고? 내가 무슨 얘기 하려고 했던 것까지 내가 얘기해줘야 돼요? 지금까지 얘기를 했는데? 말 한 번 하기 힘들다 진짜로. 내 말은 왜 개개인이 사이트에 접속하는 거를 왜 나라가 차단을 하냐는 거지. 와 진짜 이 방송은 진짜 희한한 방송이야. 진짜 이런 얘기를 하면은 공감할 사람들이 많아야지 정상인데 무슨 말만 하면은 항상 반대로만 얘기를 하니까 아주 그냥 너무 말 한마디 하는 게 너무 힘들어. 다른데 사람들은 막 다른데 뭐 검색해서 그 사람들 하는 말 들어보면은 막 난리도 아닌데 왜 내가 검색하는데 왜 나라가 왜 마음대로 막냐 왜 통제를 하냐 말이 많은데 여기는 완전히 야띵 뭐냐고요? 야띵을 뭐 즐겨봐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야띵 즐겨보지 않아요. 뭐 보는 때도 있긴 한데 즐겨보지 않고 그냥 너무 뭐랄까 효율적이지 못한 시스템 같아 갖고 그냥 다 차단해 버리는 게. 그거 수술 받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되게 위험한 수술이에요. 좀 말하기 좀 힘들지만 그 수술 자체가 엄청 끔찍한 수술이고요. 그 형태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그런 상태로 이제 수술하는 경우도 있지만 조금만 자란 상태도 형태가 갖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수술 어떻게 하냐? 안에다가 그 수술 도구를 넣어서 조각조각 다 잘라서 다 끄집어낸대. 잘라갖고. 그런 생각 안 해봤죠. 어떻게 수술하는지 몰랐죠. 엄청 끔찍하고요. 그러니까요. 엄청 끔찍한 그런 수술이고요. 끔찍하고 위험해요. 잘못하면 수술 받다 죽을 수도 있고. 그래갖고
그거를 물론 그 어려운 문제인데 이제 그런 문제도 문제지만 남자들을 좀 단속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남자들. 이제 여자들이 이제 생기지 않게 복용을 하잖아요. 근데 여자들도 여자들이지만 좀 남자들한테 좀 남자들이 좀 책임감을 무겁게 가져야 되지 않나. 좀 교육을 잘 시켜야죠. 남자들을 교육을 좀 잘 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지. 법적으로 남자들한테 책임을 물려야 돼요.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남자들한테 법적으로 책임을 물려갖고 함부로 그 책임감 없이 막 그렇게 함부로 나대지 못하도록 해야 돼. 그쵸? 둘 다 책임이 있죠. 둘 다 책임이 있는데 보면은 너무 여자들만 애를 쓰는 것 같아서 하는 얘기예요. 여자들이 이제 생기지 않게끔 하려고 이제 엄청 노력을 하고 이제 남자들은 별로 노력을 안 하는 것 같아 갖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그 노력을 해야죠. 노력을 해야죠. 생기지 않게끔 그 남자가 하는 노력이 있죠. 남자도 노력을 해야 되는데 남자들은 왜 노력을 안 하냐면은 뭐 이제 노력을 하면은 뭐 기분이 안 좋다 그러는 거야. 노력을 하면은 그게 기분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제 그런 이유로 이제 노력을 안 해. 뭐 노력을 하는 남자도 있긴 있는데 노력을 안 하는 남자가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시키는 게 어떨까 싶어요. 교육을. 우리나라 너무 시시거리는데 시시거려서 우리나라가 뭐 제대로 된 게 뭐가 있어요? 응? 시시거려서 우리나라가 관련된 그거 관련돼 갖고 제대로 된 게 뭐가 있나요? 시시거리지 말고 교육을 확실히 해갖고 그 애들 머릿속에 그게 자리가 잡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요. 드러내고 교육을 해야 돼. 이거 고쳐야 돼요. 우리나라 이거. 내가 이거 들은 얘기인데 우리나라가 뭐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지? 그 부모가 없는 아이들을 해외로 입양? 그렇게 표현하나요? 이제 그런 나라들 중에서 우리나라 비율이 되게 높다는 말 들은 적이 있는데 맞죠? 그런 거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이 건강한 상태가 아니에요. 그게 왜 비율이 높겠어? 왜 그 해외 입양시키는 비율이 왜 높겠어요? 우리나라 지금 교육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거야. 응? 애들 교육을 똑바로 시켜야지. 영웅 말이야. 그러니까 작사를 내야 되네. 요즘 부모들은 정도 없어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요즘 부모들이 이제 자식만을 위하기보다는 좀 이기주의적인 면이 좀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이한테 애착이 없는 이제 뭐 그런 경우들도 이제 있는 것 같고, 자기 인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봤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겨야죠. 당연히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겨야 되긴 하는데, 근데 한번 아이를 낳았으면 책임을 져야죠. 근데 어떤 여자들은 또 그러더라고. 뭐 그거 들어서지 않게 방지하는 약이 뭐 여자 호르몬에 도움이 된다나? 야꾸 그런 식으로 말해버리니까 내가 좀 말문이 막히더라고. 실제로 그런가요? 여자 호르몬에 도움이 된다고? 뭐 그러면 근데 그게 약 자체가 좋지 않을 텐데 이상하다. 그래요. 딸기 친구가 그런 약은 몸에 좋을 리가 없다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잖아. 그쵸? 근데 어떤 여자들이 그랬어. 나한테 그거 여자 호르몬 조절에 도움이 되는 약인데 왜
무슨 이러쿵저러쿵 하냐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그러면 잘못된 말을 나한테 알려준 거구만. 그쵸 딸기 친구? 절대 도움이 1도 안 되고요. 오히려 호르몬에 영향을 줘서 몸 밸런스가 다 망가져. 그렇구나. 근데 그럼 나한테 거짓말한 거네 그 여자들이. 세상에 이럴 수가. 그래서 내가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한 거야. 남자들이 신경 써야 된다고. 왜 굳이 몸에 안 좋은 약을 왜 복용을 해야 되냐 그거지. 남자들이 조금 더 신경 쓰면은 괜찮은데. 근데 남자들이 신경 쓰면은 느낌이 안 좋다고 신경 안 쓰잖아요. 신경 써야지. 아니면은 느낌이 좋으려고 신경 안 썼으면은 책임을 지든가. 그래요. 딸기 친구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남자도 그렇지만 여자도 자기 몸을 생각한다면은 건강을 잘 챙겨야 된다는 거죠. 맞아요. 여자들도 자기 몸을 생각한다면은 건강을 잘 챙겨야죠. 남자랑 여자랑 조금 생각 자체가 좀 달라요. 남자들은 이제 그걸 이렇게 서로 간에 그걸 가져도 그냥 그걸로 땡 하는 경우도 많은데, 여자들은 내가 저 남자한테 사랑받았다 그렇게 생각을 한대요. 이제 그런 차이가 있어. 물론 남자라고 다 똑같진 않아요. 남자라고 다 그렇진 않은데 이제 책임감 없는 남자가 많다는 거지. 책임감 없는 남자가 많아갖고 이제 보면은 망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면은 남자들이 일만 저질러 놓고 도망가갖고 여자 혼자서 막 고민하고 막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래서 아까 내가 얘기한 거잖아요. 남자들한테 책임을 지게 만들어야 된다고, 법적으로. 왠지 아세요? 그걸로 인해서 엄청 불행한 일이 많이 일어나잖아. 예를 들어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여자 혼자 책임을 져야 될 경우에 여자도 버려버리는 경우도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자 혼자 책임을 져야 된다. 여자가 너무 버겁잖아요. 혼자 너무 버거우니까 이제 애를 버려버리는 경우도 많이 생기잖아. 그러면 이제 애가 고아가 되잖아요. 애기가. 그러면 여자도 애를 버려버리면은 이제 애가 고아가 되는데, 그러면 애가 불행해지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진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일을 하면 안 되잖아. 한 아이의 인생을 망치는 일인데. 부배가 팸이냐고? 부배 팸이 아니에요. 무슨 팸이야. 상식적인 얘기를 하는 건데. 뉴스 보니까 좋은 소식이 하나 있더만. 중소기업들이 건물 짓는데 층간소음을 억제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진작에 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세상에, 층간소음 때문에. 건물을 그렇게 층간소음 나게 지어놓고 말이야. 대책 없다고 그러고. 층간소음 문제 진짜 심각하잖아. 그게 언제부터의 일이야 그게. 그냥 건물을 제대로 지으면 되는데, 건물에 사는 사람들한테 다 넘겨버리고, 책임을 무조건 조용히 하라고 그러고. 솔직히 위에서 걸어다니는 소리가 아래로 들린다는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그게? 어떤 사람들은 건물 짓는 사람들이 또 댓글을 남겼는데 그러더라고. 건물을 두껍게 지면은 붕괴 우려가 있다나? 건물이 너무 무거워져 갖고. 그럼 건물을 두껍게 짓지 말고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방법을. 겉에만 시멘트인 척하고 안에는 나무 판정이에요? 아니, 최첨단 시대를 달리는 시대에서 층간소음 하나 해결 못해?
천장 세게 치면 푹 하고 찢어져요? 그러니까 말이야. 위에서 걸어다니는 소리가 아래층으로 들린다는 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 그따위로 건물 지어놓고 말이야. 아휴. 책임은 사는 사람들한테 다 그냥 밀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은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죽이고. 아휴. 심지어는 휴대폰 진동 소리가 아래층으로 들린다는 거야. 참. 완전 미쳤지. 자기 집에서도 마음대로 못 걸어 다녀. 소리 내서. 그치? 완전 미친 거야. 사람들이, 국민들이 서로 막 서로 때리고 죽이고 막 난리가 났는데, 이게 언제부터 일이냐고, 이 층간소음이. 아유, 그냥 너무 화가 나. 생각하면 너무 화가 나, 진짜. 그 바닥에다가 뭐 스프링 장치를 넣는 등 뭐 그런 지금 연구 개발을 하고 있대, 지금. 진작에 했어야지. 뭐 스프링 장치를 넣든 뭘 넣든 간에 층간소음을 없게끔, 자기 집 안에서도 마음대로 걸어다니지도 못하게. 민재, 내 진동인 줄 알고 폰 찾아봤는데 윗집이야. 진짜? 세상에. 자취방에 그래요. 천사 엄청 심해. 진동소리. 그러니까 말이야. 고급 도마 들고 무슨 일이냐고 말하면 아무 일도 아니라고 내려갔네. 소비형 요즘 대한민국이 띵약 때문에 많이 아프셔. 고등학생들이 띵약하고 그런다는데. 야, 아니 미쳤지. 어휴. 띵약은 어떤 형사님이 그 띵약 범죄자들 잡으려고 그 속으로 들어가다가 그 조금 한 거를 눈치 못 채게 하려고 조금 한 게 그게 계기가 돼서 완전히 중독이 돼갖고 완전히 그 헤어나오지를 못했대요. 형사님이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갖고 절대로 호기심으로라도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조금이라도 하면 안 된다고 막. 전년권 5년 동안 띵약으로 수전을 벌어들인 사람이 있대요. 그게 또 정치자금을 벌어들었으니 울고 있어. 말도 안 되는 말들이지. 아유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응? 나는 종띵 얘기를 안 하기로 했어요. 언젠가서부터. 허위신고의 빌미가 돼갖고, 지금 부배 방송이 얼마나 방송 환경이 열악하냐면은, 무슨 말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 그런 아주 안 좋은 환경이에요, 지금. 내가 뭐 틀린 말을 한 것도 아닌데, 안티들이 나를 막 종띵 관련 단체에다가 막 신고를 넣는가 하면은 이제 미친놈들이죠, 완전히. 그리고 그게 또 채널 날라간 게 또 그 채널을 날라간 시기하고 그 신고가 겹쳐요. 신고 당한 시기가. 그래갖고 그게 허위 신고의 빌미가 됐다고 밖에는 뭐 볼 수가 없어. 그래서 그 방송에서 종띵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짧게 그냥 얘기를 해주면, 그분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만으로도 모든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으로. 알겠죠? 여기까지만. 세상에. 무슨 말도 못하게 세상에 허위신고를 해버리니. 이 방송이 지금 이렇게 열악해요. 뭔 말을 못하고 사람 꾸벅꾸벅 졸게 만들어. 그림 그리는 걸 허위신고해갖고 채널을 날리질 않나. 할 수 있는 게 없어. 띵약 얘기 어디서부터 손봐야 될지 너무 큰일이라고요. 학원가에서 뭐 집중력 향상에 도움되는 약이라고 그러는데, 그는 진짜 무기징역에 처해야 돼요.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무기징역에 처해야 돼요. 너무 심해. 나도 그거 진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거 아세요? 그 정신과 약도 계속 의존하다 보면은 정신과 약 없이는 못 견뎌. 근데 그 띵약은 말도 안 되게 심각하겠죠? 그 띵약 관련해서 나쁜 짓 하는 놈들은
그냥 묻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다 무기징역에 처해야 돼요. 너무 심각한 일이에요. 이 옛날 드라마긴 한데 이 옛날 드라마에 충격적인 드라마 있었는데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그 어떤 사람이 어떤 모임에 갔다가 모임에서 이거 살 빠지는 약인데 효과가 너무 좋아 해서 이제 그거를 이제 살 빠지는 약이라고 해서 이제 갖다 먹었는데 세상에 거기에 띵약이 섞여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살 빠지는 약 때문에 띵약에 중독이 돼갖고 옛날 드라마인데 그때 그 이야기가 너무 충격적이라서 어렸을 때 본 드라마인데도 너무 충격적이라서 아직까지도 머릿속에 남아있어. 그래갖고 그 드라마에 그 띵약에 중독된 드라마 주인공 어떻게 됐느냐.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어. 이거는 그 띵약 가지고 나쁜 짓 한 놈들은 묻고 따지지도 말고 무기징역에 처해야 돼요. 무기징역. 묻고 따지지도 말고 무기징역하고 재산 몰수. 엄청 심각한 일이야. 그러니까요, 부배공 미친 짓이에요. 완전히 지금 미쳐 들어가고 있어. 우리나라 인식이 좀 큰일이에요. 그 띵약 관련 뉴스에 달린 댓글을 봤더니 클럽에서 술에다가 띵약을 타서 중독이 됐다더라. 그래갖고 사람들이 뭐라고 댓글이 달렸냐면은 클럽에 간 게 잘못이래. 클럽에 간 게 잘못이 아니라 그 띵약을 유포하는 놈들을 욕을 해야지. 우리나라 그게 참 이러는 직원들이 법하기도 한데 미친 거 완전히 어떡하려고 그래. 지금도 심각한데 얼른 그 정책의 수위를 높여서 얼른 이걸 해결해야 돼요. 미친 거야. 그 정신과 약 먹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먹지 않은 친구들도 많겠지만 그 정신과 약을 먹어보면은 걱정이 사라져. 그래서 그 정신과 약을 먹었을 때는 사람들이 막 안 좋은 얘기를 해도요, 안 좋은 얘기를 막 해도 기분이 안 나빠. 그래야 잠이 오고 약간 좀 무기력해지고, 그러니까 약간 잠이 오고 무기력해져. 그러니까 약간 일을 제대로 하고자 하는 의욕이 좀 사라지고.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그게 내가 먹은 정신과 약이 그렇게 막 선생님이 세게 지어주신 게 아니거든요. 세게 지어주신 게 아닌데도 그거 먹으면은 그런단 말이야. 좀 누가 내 욕을 해도 기분이 안 나쁘고, 좀 길거리 걸어갈 때 발이 땅에 그러니까 닿긴 닿는데 발이 땅에 안 닿는 그런 느낌? 약간 붕붕 떠다니는 느낌이 들었었어요. 그런 느낌이 들었었는데 그 약한 약도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근데 띵약은 오죽하겠냐고. 엄청 심하지. 그래서 지금은 정신과에 다니지 않지만 지금도 그 정신과에서 먹던 약이 생각나거든요. 지금도 가끔씩 막 스트레스 받으면 내가 그 정신과 약을 먹으면은 좀 스트레스 안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도 젊은 남자가 쑥 냄새가 나서 신고했었어. 세상에. 쑥이랑 비슷한데 본능적으로 이건 쑥이 아니다 하는 게 느껴져요? 그렇구나. 세상에. 너무 심각해요. 아까 누가 나한테 정신과에 가라고 그러는데 약에 의존하게 되면은 좋지 않아서. 후대금 대만 1kg가 1억이라고 하니까 유통업자 눈이 도는 것 같아. 미쳤다.